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개발공사의 무분별한 투자 관행에 대해 전라남도 의회가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5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할 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고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이 KTX의 광주역 정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광주 전남 지역에 40세대가 넘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개발공사의 신규 사업을 전라남도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투자 억제가 이유인데 전남개발공사는 상위법과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1,400억여 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는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분양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역시 개발공사가 인근 강진군에 추진한 환경산업단지는 10%대 분양률로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전라남도 투자유치사무소에 전남개발공사 분양유치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월 시야공단에 판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의 이 같은 사업 추진 방식에 전남도의회가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62명 도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 개정안은 전남개발공사의 50억 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은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개발공사 사업 전반을 계획 단계부터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을 의회 의결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방공기업법보다 강도가 셉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선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다 일단 사업 시작하기 전에 보고토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방공사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보 유출에 따른 땅 투기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투자 억제냐, 개발공사 길들이기냐. 논란 속에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5.18 기념곡 지정 문제가 아무런 진전이 없자 정부를 상대로 기념곡 지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호남 출신인 새누리당 류스택 최고위원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지사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결정이 너무 늦어져도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의원의 결정에 따라 전남지사 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박 의원은 전남지사 선거 출마와 관련해 도민들의 출마 요구도 있고 중앙정치에서 호남을 대표하라는 의견도 있다며 여러 의견을 들어본 뒤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호남고속철 KTX가 광주역에 정차하는 문제, 한동안 잠잠했던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광주시가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KTX의 광주역 정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호남고속철도의 KTX 일부를 광주역까지 운행토록 하겠다. 내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KTX 운행 방안입니다. 총 22편이 운행될 호남고속철의 경우 송정역이 종점인 KTX 일부를 기존 철로를 이용해 광주역까지 진입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하남이나 정읍에서 광주역으로 진입하거나 송정 광주역 간에 셔틀 열차를 운행하는 등 기존의 4가지 대안 가운데 시민 편익 차원에서 가장 좋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입니다. 광주역이 없어지지 않은 한, 광주역이 존치되는 한 KTX가 광주역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한 도시에 KTX 정차역이 2곳이 있는 데가 없고 광주시 계획대로라면 KTX를 타고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총 37분이나 걸립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국토부는 KTX의 광주역 정차에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신선 개통할 때쯤에 이제
그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반기쯤부터 이제 좀 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서 일단 10월쯤에는 이제 뭐 완전히 결정이 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송정역과 광주역의 이원화로 인해 호남 KTX 개통과 더불어 송정역을 국토 서남권의 교통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정책과 2,500억 원이 투입되는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기간 철도망을 효율화를 달성시키겠다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뒤로 가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은 정책이다. 1호라인지 아니면 2호라인지를 둘러싸고 한때 시끄러웠던 KTX의 광주역 정차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지역 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올 봄 입주하는 아파트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만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4월에서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집계한 결과 광주는 5,300여 가구, 전남은 5,400여 가구 등 만여 세대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 입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가 8,100여 세대로 가장 많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도 246가구 입주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1,200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업단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선착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59제곱미터의 경우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28만 3천 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이 문을 연 이후에 입장료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다행히 입장료는 무등 경기장 수준과 비슷하거나 1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의 관중석은 내야 외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석으로 운영됩니다. 이 가운데 야구 팬이 주로 이용하는 내야석의 경우 주말 기준으로 기본 9,000원에서 15,000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잔디로 조성된 외야석과 새로 생긴 내야석 상단부는 8,000원 선으로 무등 경기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관람 환경이 그만큼 개선된 만큼 그런 부분에서는 소폭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다양한 팬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플레이트 바로 뒤쪽에 자리 잡은 챔피언석의 경우 경기를 분석하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테이블석과 136 근처 익사이팅 존 좌석 역시 선호도가 높아서 두 좌석에 5만 원 이상 내야 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10명 안팎의 관람객이 모임을 하면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스카이박스의 연간 이용권은 2천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차 면수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주차난이 불가피해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든지 자전거를 가져오신 분은 또 기아 측과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관객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 야구장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서 전문 식당과 바베큐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운영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 야구장과 무등 야구장 일대에 문화체육공간 조성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경기가 없는 날 새 야구장에 대형 콘서트 등을 유치하고 무등 야구장을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야구장 일대를 문화체육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새 야구장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무등 경기장을 지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초기에 착공하는 한편 자전거를 타고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 모녀 자살 사건처럼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돈이 없어 못 살겠다며 가장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활고가 복지 사각지대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고통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광주에서 프랜차이즈 키즈카페를 운영하던 34살 김모 씨가 사업 실패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씨는 유서에서 대한민국은 힘든 나라, 돈이 왜 인간을 지배할까, 사람들은 왜 돈의 노예가 될까라며 어린 세 아들에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같은 날 새벽에는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39살 송모 씨가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최근 세모녀 자살 사건에 이어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 공감 자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자살한 사람이 있게 되면 그게 자극을 받아서 전염병처럼 그 무렵에 다른 사람들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년 새 한국의 자살률이 3배로 증가해 OECD 국가 가운데 8년째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자살 충동을 느낀 적 있는 사람 가운데 40%에 가까운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로 자살을 생각했다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제적 실패가 삶의 심패로 인지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천조시대, 경제 양극화로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고통을 나눠들지 못한 서민들이 죽음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AI 여파로 일부 닭, 오리 농가들의 출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용록 의원은 전국에서 발생한 27건의 AI로 인해 국내 전체 닭, 오리 사육 농가의 95%인 3,700여 농가가 이동 통제와 출하 통제를 받고 있어 손실이 5천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AI가 주로 발생하는 매년 1월에서 3월을 닭, 오리 사육 휴업 기간으로 지정하고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기했습니다. 전교조 출신 광주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정의권 의원과 윤봉근 의원은 장희국 교육감에게 3자 회동에 참여해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정 의원과 윤 의원은 공문을 통해 장 교육감이 경선 제안을 수용한 만큼 경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3자 회동을 갖자며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최근 시민 후보 경선 준비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경선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선시대 주거 형태를 간직한 순천 나간읍성을 2020년까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미흡했던 읍성 복원을 완성하고 읍성 전통 보존을 위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0년 전 조선시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순천 나간읍성 민속마을. 성곽만 1,400여 미터에 이르고 당시 주민들이 거주했던 초가가 100여 채, 옛 관아도 잘 보존돼 있습니다. 한 해 관광객만 130만 명으로 단순한 옛 마을이 아닌 조선시대 대표적 계획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1983년 사적 302호로 지정된 이후 읍성 원형 복원 사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올해부터 4년 동안 순천시는 문헌으로만 전해오던 서문 누각과 빙어루, 향사당 등의 복원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시대 전통생활 체험 기회는 물론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과 전통훈례 등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확대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전통 음식 장터도 새로 만듭니다. 이런 나간읍성의 정비는 오는 2020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안동 하회마을이라든가 경주 양동마을을 비교 견학을 했고 그 행정 절차라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금년 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읍성 주민들도 누구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네, 우리 학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옛날 우리 생활 풍습이라든가 또 세시 풍습 이런 것들을 함께 지키면서 같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고유의 토속적인 민속 경관을 잘 보존하고 있는 순천 나간읍성. 국내 유명 관광지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출신의 음악가 정일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오는 22일부터 10월까지 펼쳐집니다. 축제가 시작되는 오는 22일에는 양림동 오엔 기념각에서 어린이 합창단과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정일성 작품 연주회가 열리고 오는 8월에는 젊은 성악가들이 기량을 겨루는 광주 성악 콩쿠르가 열립니다.
오는 10월 13일에는 정일성 미디어 영상제가 개막하고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광주와 베이징 등에서 한중예술단의 상호 교류 공연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산 10억 원 이상의 기업들은 전자어음 거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해서 종이 어음의 퇴출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광주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다음 달 6일자로 전자어음 거래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감사 대상 주식회사에 한해 의무 발행하고 있는 전자어음을 다음 달부터는 자산 10억 원 이상 법인 사업자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해조류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라남도가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실국장들이 완도 해조류 박람회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재관 등 전시시설 공사 진행 현황은 물론 박람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불러보니까 주재관이나 각종 전시관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전남도청 내에서 매주 열리던 실국장 토론회 장소도 완도로 옮겨졌습니다.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각 실국별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립국악단 상설 공연, 바다식목의 날 행사,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은 물론 현장 응급진료소와 식음료 안전센터 등을 설치해 깨끗하고 안전한 박람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해조류가 우리 사람에게 대단히 필요한 그런 식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다할 것입니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노선 시외 버스와 여객선 운항을 늘려 완도 인근 지역 주요 관광지 방문도 한결 쉬워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말에는 부시장 보건소회의를 완도에서 열고 해조류 박람회에 대한 전남 22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에너지 위기 대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구구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호남권 유일의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21개국 250개사가 참여하며 공동 주관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해외와 이어 21개국 64개사의 참여 신청을 받아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은 문화 누리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연과 여행 등 기획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공모합니다. 올해 1차로 공모하는 프로그램은 소외계층에게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 여행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획사나 여행사 등은 오는 25일까지 응모해야 합니다. 광주문화재단은 또 문화예술과 여행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문화 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